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빠세 초대석 2부를 정민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들도 조금 이제 투자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은 특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 뭐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다른 투자도 있겠죠. 투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부동산은 또 부동산대로 굉장히 매력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 따지게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좀 확률이 높은 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그렇게 좀 재테크를 준비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들보다는 구체적인 거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는 좀 차원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송이니까 좀 여러 번 반복해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좀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경매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연령층들이 어때요?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것은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구나. 예. 예.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지어는 대학생은 기본이고요. 대학생도 와요? 네, 와. 대학생도 옵니다. 요즘 대학생 내에서도 그 경매 뭐 동아리, 경매 동아리, 예, 이런 와.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자기네들끼리도 소액으로 해서 공동 투자도 하고 재밌다.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제가 최근에 스벅에 그 이제 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직전에 잠깐 들렸는데요. 한 정말 대학생 또래로 보여요. 한 20대 한 초반이나 됐을래나? 근데 모여가지고 그 경매 용어로 그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말소 기준 뭐 권리. 저당, 근저당, 예. 압류감 이런 거를 막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벽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는 또 낮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뭐 이런 팬데믹 때문에 그런지 그 좀 퇴직을 좀 빨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의외로 제가 좀 시간이 안 돼서 오전에만 좀 강의를 하는 편인데 퇴직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만 이제 뭐 휴직 중인 분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연령대가 완전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동생 중에 네. 이호선 MC라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없잖아요. 네. 행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형님 공부해야겠어요. 그래서 경매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듣고 있니 했더니 네. 네. 많이 보시던 분 정민우 대표한테 듣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이런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맞아요. 이번 기스 듣고 어떻게 계세요. 찾고 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 샤이니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어 강사 유튜브세요. 샤이니는 알죠. 네, 인플루언서. 예. 네. 그 친한데 소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좋으니까 소개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엄하게 가르치세요. 추천해주고 네. 안 하면 때려도 돼. 그래서 의외로 연령대분들이 이렇게 본 업에 약간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탈출구를 찾으려는 분들 그래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아무튼 좀 많은 분들한테 또 도움을 주고 활동을 해주셔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경매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경매요. 네, 일단은 책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책은 한 거는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그 경매의 기술,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런 과는 아닌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이 경매만큼은 네. 정말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요. 그 말뜻은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책을 보셔도 그냥 경매책 저는 한두 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단 양질의 책이어야 해요. 네. 네. 책만 보고 일단 내가 가장 잘 아는 지역부터 들이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전히 경매는 들이대 정신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야, 들이대. 네, 그러네요. 네.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뭐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어떤 개발 교통 호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막 남들 말에 휘둘려서 혹은 어떤 특정 유튜버가 얘기를 하면 되게 많이 흔들리시는데 그렇죠. 저는 애초부터 이런 뉴스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예, 네. 제가 거의 TV 자체가 지금도 없어요. 없는데 언론 자체 잘 보지도 않고. 네. 근데 이제
투자는 잘 아는 지역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지역은 아마도 집 근처와 직장 근처 정도가 될 그렇죠. 겁니다. 제일 늘 눈여겨보고 네. 이렇게 또 답사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퇴근길에 들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뭐 아파트도 좋고 상가도 좋고 오피스텔도 좋으니까 네. 거기를 내가 한 번으로는 초보자들은 절대 확신이 서기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 갈 때 다르고 두 번 갈 때 다르고 세 번 갈 때 다르고요. 주말에 갈 때 다르고 평일에 갈 때 다르고요. 그렇죠. 아침에 갈 때 가고 밤에 갈 또 달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이 정도면은 내가 입찰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서게 돼요. 그렇죠.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입찰로 이어져야 합니다. 네. 입찰로 이어져서 가장 베스트는 낙찰로 이어지는 순간 그분은 하지 말라 그래도 평생 경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낙찰 엄청 황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세상의 주인공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느낌이 싹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경험해 보시면은 그 다음에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뭐 자산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좀 든든하잖아요. 나의 명의로 뭐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이 가장 좋아요. 물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라는 거는 입찰한다고 해서 다 낙찰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다 부자 되겠죠. 그냥 그쵸. 직장 다닐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제 경매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 중에 한 7, 8번 폐차를 하고도 결국 9번째 낙찰받는 분도 보거든요. 근데 이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가 쌓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책 10권 보는 것보다 폐차를 3번 해보는 게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초보자분들일수록 멀리 보지 마시고 내가 사는 지역, 잘하는 지역의 경매 매물부터 찾아서 입찰을 내가 반드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한 사이클만 돌려보면 정말 이거는 하지 않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이게 너무 좋았던 멘트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냐면은 이게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공부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20년째. 있습니다. 네, 진짜 있어요. 20년째 하시는 분도 있고요. 10년째 하시는 분은 너무 많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저는 솔직히 너무 공감했는데 자기가 아는 지역부터 하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제 그게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 카페 가서 강의 듣다 보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지역 말고 딴 지역도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임장을 가냐고 직장인들이. 그러니까 네가 성공 못하는 거라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차 타고 4시간 갔다 와서 임장하고 출퇴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그거 정말 짜증났어. 비춥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강의해서 내가 뭐라고 했었었는데 잘 거 안 자고 뭐 노력하는 것들은 좋은데 정상적인 생활은 돼야 되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데 직장 가서 그러니까 직장 시간 내에서 딴짓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은 대충 하고. 대놓고 그렇게 하시면 그걸 강의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라고 이제 상종을 안 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제가 잘 알고 있는 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관여도도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렇습니다. 평소 때 가서 뭐 상가면은 밥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제가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슬쩍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되게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얼마 주니까 그렇게 친해지면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100% 공감합니다. 역시 제가 잘 모셨네요.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도 성과를 못 내본 사람이 과연 내가 잘 모르는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섹터는 좀 잘하는 지역부터 천천히 좀 넓혀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이 지역에서 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또 확대도 하는 것들이고 돈이 더 생기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좀 더 좋은 지역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은근히 많은 분들이 좀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을 좀 이제 빨리 경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셨는데 일단 저기 그 법원에 한번 구경 가보는 것도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죠,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가실 수 있는데요. 법원별로 그
입찰하는 시간대가 좀씩 차이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뭐 내가 목동 아파트를 한번 입찰은 너무 비싸서 못할지라도 요즘 얼마 수준에 낙찰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예. 그럼 가서 참관만 하셔도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동 아파트 경매 나오는 거 입찰은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그 관할법원이 남부지방법원이거든요. 남부지방법원. 예, 네. 거기가 그 지하철역으로는 아마 신정역에서 가까우실 거예요. 신정역, 신정 내거리역 그 사이에 있는데 입찰 시작 시간은 10시부터 11시 제가 10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가시면 정말 수많은 분들이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네. 오십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부에서 관할하는 사건이 뭐 구로라든지 강서, 영등포 다 하거든요. 네. 그런 데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은 단독 낙찰을 받고 어떤 사건은 막 30명씩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한 반차 정도 직장인분들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12시 안에는 12시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보시고 참관하시고 이제 오후부터 일 하셔도 되고 그래서 법원이랑 좀 친숙해지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또 입찰하는 것도 두려워하실 게 없는 게 기본적으로 요즘 유튜브 동영상 너무 잘 돼 있고 그쵸. 네, 일단 그걸로 한번 보시고 내가 정말 궁금하고 모르시는 것은 그 입찰 법대에 입찰을 관할하는 집행관님과 뭐 은행 직원과 계장님들이 다 이렇게 계십니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거 하라고 계신 분들이라서. 네. 물어보시면은 또 친절하게 안내도 받을 수 있고 혹은 뭐 지인들이나 부부간에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입찰을 두려워하지 마시자. 아니면 뭐 정말 내가 경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최저가 수준 안 돼도 되니까. 네, 한번 비싸게 넣어, 이게 싸게 넣어보는 거지. 한번 써보 넣어보는 네, 거지. 뭐. 낙찰 안 될 금액으로. 네네. 그런 식으로 뭐. 좀 경험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입찰 봉투는 갖고 와도 되잖아요, 그냥. 물론입니다. 한번 갖고 간 김에 기념으로 좀 갖고 오셔도 네, 되는 것 같아요. 갖고 오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법원에 있는 밥 먹어도 되는 거죠, 식당 가서. 네, 구내 식당이 남부 법원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안 먹은 지 한 1년이 좀 넘긴 했는데 네. 싸고 맛있습니다, 대부분.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법원 주변에 식당이 꽤 많아요. 거기에는 뭐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고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좀 어떻게 접대라고 하긴 뭐는데 클라이언트를 만나는데 네. 고급 식당들도 있고 저렴한 식당들도 있는데 네. 은근 맛집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맛집도 많고 네. 또 먹다 보면 뭐 정보들도 막 들려요. 나 이거 낙찰 받았는데 얼마에 떨어졌고 누가 네. 얼마 썼고 네. 다음에 뭐 입찰할 거고 막 그런 비슷한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집에 계신 것보다는 다니시면 확실히 얻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는지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책을 읽으면은 이게 책을 읽을 때는 감이 안 오는데 네. 일단 시작하실 땐 되게 또 좀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입찰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네. 근데 입찰을 했는데 네. 재수가 없는 건지 좋은 건지 네, 낙찰이 됐다. 단독인 거였어요. 갑자기 내가 아까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 싸게 넣는데 됐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 일단 초보자분들이라면 네. 이걸 내가 지금 줘야 되는 건지 네, 등골이 오싹하실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뭐 잘못됐나? 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수강하시는 분들 중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막 밤잠을 못 이루시는 거죠. 낙찰이 됐어. 됐는데. 됐는데.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떤 조언도 드리지 않아요. 네. 이유가 한 일주일 동안은 본인 스스로 감내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언을 드려도 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불안하다는 뜻은 그 투자 대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보자가 단번에 확신을 가지기 어렵지만 네. 그래도 낙찰을 받으면 일단은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마음껏 뭐 친구들한테 한번 쏘시고. 근데 문제는 쏘는 것도 잔금을 내고 쏘셔야 돼요. 잔금을 내고 쏴라. 네, 낙찰 받고 쏘면 안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낙찰 받고 쐈는데 네. 그 잔금 내기 경매가 취하돼 버리는 수가 취하가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그러면은 그 뭐 다시 보증금 찾아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쌌던 거 다시 뭐 뱉어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항상 그런 실수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쏘고 보는데 네. 일단 잔금을 내고 베푸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시고 낙찰을 받으면 이제 명도라는 게 네. 일반 매매와 달리 남게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점유자 즉 아파트로 치면 살고 있는 사람이 전 소유자 아니면 임차인일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입니다 무조건. 그럼 이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을 이제 명도한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두려워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해보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시고 세금 걱정도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분들이 세금 걱정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좀 종부세랑 전혀 관련도 없는데 집을 사면 다 내는 줄 알아. 네네. 그래서 경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정작 막 수십 건 수백 건 하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명도가 왜 국가기관에서 합법적으로 네가 새로운 소유자가 됐으니 집을 비워줘라. 별도의 소송 없이 네. 비워주라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이 인도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신청 행위거든요. 네. 신청서만 내면 그래 너 낙찰자 맞고 잔금을 낸 새로운 소유자구나. 네. 그러면 점유자 네가 대항력이 없으면 집을 비워줘 하고 판사님이 이렇게 도장을 하나 꼭 찍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으로 뭐 집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얼마든지 협의가 그쵸.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고 네.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애들은 실제로 집행까지 가는 비율이 열에 한 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원만하게 합의 다 끝나고 네. 알아서들 다 서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 돈 조금씩만 더 배려해주면은 뭐 안 나갈 이유가 없죠. 뭐. 네. 예. 어차피 또 싸게 사셨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명도비도 좀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좀 되도록이면 명도비 얼른 드리고 빨리빨리 수익률 실현하고 이런 편인데 그래도 안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인도 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받아서 예고 집행이라는 걸 해요. 그럼 예고 집행을 하면 짐을 한 번에 끌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에서 충분히 그 사람이 이사 갈 수 있게 또 기간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안 나가면 집행을 갈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예고 집행 단계에서 다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셔도 되겠다. 네. 그분들도 이미 네이버 지식인 다 찾아보고요. 네. 아시는 지인분들, 법무사, 변호사들 다 알고 있고 해서 그렇죠. 경매가 처음 시작될 때쯤에 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조사가 그때부터 이제 이분들 솔직히 다 알고 이분들도 계세요. 쫄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유튜브가 잘 돼 있어. 잘 돼 있어가지고요. 네,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것도 워낙 분석을 많이 해놨고 옛날 자료가 많아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 과정에서 명도도 쉽게 끝난다라고 하는 네네. 것들입니다. 이게 명도 비용을 주잖아요. 네네. 그건 나중에 저희 비용 처리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런 건 가능합니다.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저희 같은 뭐 자산관리회사에 명도 비용 의뢰해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면 네. 그런 것들은 다 네. 부가세 처리가 되고 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네. 다 처리가 됩니다. 야, 그러면 이런 컨설팅 쪽을 활용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 팁이 비용 처리가 나왔네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이게 세금이 제일 중요해. 맞습니다. 모든 게 세금을 다 내고 나야지 이제 총 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네. 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